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을 했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수반한 외로움이 생길지도,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까 결혼 얘기했었는데, 제 방송에선 결혼에 대해서 좋은 얘기보다는 좋지 않은 얘기가 많아요. 제가 결혼 안 한 입장이기도 하고, 근데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괜찮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에,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결혼하신 분 중에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는 분들 케이스를 좀 찾기 어려워요, 이게.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런 분들처럼 결혼해야지. 그렇게 저렇게 살면 괜찮아.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저 주변에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있는데, 결혼해서 부럽다기보다는, 결혼하면 저 고생을 해야 되는갑다. 저걸 평생 해야 되는 거네. 둘이 안 갈라서면. 야, 저게 행복한 게 맞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입장이 아니라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난 결혼하신 분들도 나름의 외로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좀 답답함 같은 거. 가족끼리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은 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로움은 누구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어서 지금 누구를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롭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무지성적인 논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가다 이제 결혼 관련해서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런 소리 꼭 있어요. 결혼해서 외롭다, 괴롭다. 결혼해도 외로운 건 똑같아. 가족들끼리 대화를 한다.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감히 얘기하지만 외로움은 항상 인간한테 따라다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든 그냥 결혼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결혼하신 분들이 강요하더라고. 결혼해야 된다고 강요하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결혼해서 정말 잘 사는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정작 자기네들은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사는 모습, 꾸역꾸역 버티는 모습, 맨날 싸우는 모습,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서 무슨 결혼하면 행복하다 얘기하는 거야. 행동으로 제대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결혼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지옥문이 열린다고 할까요? 혼자 살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본인 시간 즐기면서 사는 게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옛날 여자들은 전적으로 남편한테 맞춰준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 여자들은 그런 여자분 찾기가 더 힘듭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 댓글 다신 분이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에요. 50대 중반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이분이 결혼 관련 이제 제가 썰을 할 때 지속적으로 댓글 다신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 설명으로 한번 갔다 오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분은 결혼하신 분이에요, 참고로. 결혼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번 하고 이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댓글로 어떤 얘기 하시냐면, 결혼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냥 급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여자 재산 상황 봐야 된다. 여자도 능력 봐야 된다.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인드로 결혼하면 내 꼴라지 난다. 나는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후회된다기보다는 제대로 안 알아보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된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혼자 사는 게 굳이 힘들지 않는다면 결혼 안 해도 된다. 나같이 결혼해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요즘에 이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도시인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높아요. 앞으로 이혼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커. 왜냐하면 영끌족이 이제 붕괴되면 영끌족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기준적 문제 생기면 그분들이 이혼하는 게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 이혼한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이혼하신 분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혼하는 것 자체가 손해잖아. 이혼하는 것 자체가. 데미지도 많이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이게 결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좋은 가정 유지하는 거. 서로 안 갈라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기가 정말 어려워요, 요즘에. 그 허들이 너무 높기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감정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능력이 되거나, 뭐 혼자 사는데 딱히 불편한 게 없고, 뭐 그렇게 힘든 게 없는 분들은 저는 그 생각 들어요. 꼭 결혼해야 되냐.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보면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자꾸 결혼해야 된다. 결혼 안 하면 나이 먹어서 청승맞다 외롭다. 자꾸 이렇게 강요하고 있잖아요. 부모님 세대분들이. 근데 정작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자녀들한테. 정작 자녀들한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나이 먹어서도 우리한테 물려준 것도 딱히 없으면서 노년까지 갔음에도 뭔가 취미생활 딱히 없이 적적하게 보내면서 저희한테 맨날 하는 말이 결혼해야 된다 얘기예요.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정작 결혼하라고 얘기하실 거면 정말 부부끼리 화목한 모습, 즐겁게 사시는 모습, 금세 좋은 모습 보여주던가. 한 번도 안 보여줘 놓고 자녀한테 결혼해야 된다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좀 안 맞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부모님 영향도 크거든요. 왜 부모님 영향이 크냐? 부모님들이 같이 살면서 뭔가 부부 금슬이 좋다거나 우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 적이 없어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어? 이거 말이 부부지 거의 뭐 왼수지간에 다름없고 대화 안 한 지 꽤 됐고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도 부부 생활하면서 별로 좋았던 모습 보여준 적이 없는데 우리한테 나이 차니까 결혼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요즘 세상에는 결혼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지옥문이 열린다고 할까요? 이 지옥문이라는 게 남녀가 다 열리는 거지. 근데 기계적으로 보면 남자한테 열리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문이라고 하는 거는 잘 사는 분들한테는 이 지옥문이 그래도 낫겠지만 서로 안 맞는 분들한테는 지옥문이겠죠. 특히 설거지론 같은 그런 퐁퐁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지옥문이겠죠. 혼자 살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오랜 본인 시간 즐기면서 사는 게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맞으면 이렇게 살면 돼. 이게 맞으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결혼해서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혼자 살아도 지금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나는 즐기고 살고 있고 만족하고 살고 있으면 굳이 결혼에 얽매여가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근데 그렇게 혼자 즐기면서 사는 게 누구한테나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혼자 산다고 다 즐거운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도 즐겁게 하려면 나를 잘 알아야 돼. 나에 대해 관심이 높아야 되고 내가 뭐 하면 좋은 사람인지를 좀 깨우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깨우친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혼자 살면서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갖추고 살아야 되지. 단칸방에서 혼자 산다고 하면 청승 맞습니다. 똑같이 나이 먹고 혼자 살아도 누구는 원룸에서 월세에 살고 있고 누구는 그래도 아파트에서 취미 공간 같은 거 잘 할애하면서 돈도 좀 벌면서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서 여가 생활 같은 거 즐기고 뭐 심심할 틈이 없이 보내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혼자 산다고 해서 다 외롭고 청승맞은 건 아니에요. 근데 혼자 살려면 혼자서 뭔가 능력 있게 살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만한 능력을 갖추는 게 누구한테나 쉬운 건 아니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한테는 좀 빡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돈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확실한 건 지금 이제 결혼 시장에서 더 이상 이제 예전처럼 결혼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 지금 혼인율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올라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럼 미혼 남녀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 중에 제대로 뭔가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 중에 결혼 못한 한 30대 후반 넘어가시면 사실상 결혼 못해요. 그분들은. 결혼 못한다고 봐야 돼. 특히 내가 딱히 가진 게 없으면 사실상 결혼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혼자서 뭐하고 살아가야 될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히 지금 결혼 못한 미혼 여자분들 중에 능력 없는 분들 솔직히 너무 많아요. 재산도 아직 가지지 못한 분도 많아. 그래서
답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어차피 결혼 못해. 결혼 못하면 내 생기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뭐 해먹고 책임질 거냐? 돈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제 아무리 결혼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줄 남자들은 사실상 없어.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사람 몇 명 사람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늪이네요. 없는 여자들은 상대한테 더 따지고 없으니까 미래 대비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결혼 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왜냐면 결정사를 가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 재산 상황이나 능력치를 보더라도. 그럼 나름의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살아갈지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생각보다 그거 아셔야 돼.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혼자 있는 삶이 생각보다 길다는 거. 그럼 긴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긴 시간 내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젊었을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나이 먹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거냐는 거지. 그래서 젊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안 하건 간에 준비해야 돼. 이제 여자분들 결혼 안 됩니다. 취직도 안 됩니다. 능력 없으면 결혼 못 해요. 능력도 없는데 데려갈 살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지금 결혼에 대한 마음이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시장에 나와도 남자가 안 받아줘. 남자들도 이것저것 많이 따진다면 여자가 따지는 것만큼 따져요. 결혼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제시장에 밀리는 분들은 결혼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야. 앞으로 점점 많을 거야. 그러면 이제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어. 여기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은 없어요.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상태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일본의 상황처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본도 왜 아랍포 세대가 왔고 마케일 세대가 왔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왜 왔냐 하면 우리나라 일본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 동북아 계통, 한중일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동북아 계통의 여성분들이 남자의 어떤 의존 없이 살아본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말하면 뭐 결혼해서 의탁하게 살아보지 않고 이 노후를 겪어본 역사가 전례가 없어요. 일본도 왜 그렇게 이제 좀 심대하게 타격을 입었냐, 마라포 세대가. 일본도 역사를 보더라도 여자가 남자의 어떤 그런 기저적인 원조 없이 살아본 역사가 없어.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 대비 없이 나이 차버리니까 그냥 치킨타를 맞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걸로 경제적인 도움 안 받고 살아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그 역사가 이제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하는데 경제적으로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역사 기록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일본도 그걸 처음 겪어봤죠. 먼저 겪어봤죠. 겪어보니 어떻게 돼요? 초토화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일본보다 더 세게 데뷔지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대지린에 들어가세요. 출근 잘하십시오. 이 부분 고민해야 돼요. 여자분들. 이 부분 고민해야 돼. 사실상 나이 차면 이제 결혼은 끝난 거야. 그럼 혼자 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난이도 높습니다. 나이 먹고 가족이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내 직업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생활비 내면서 돈 쓸 거 쓰면서 이 살아가는 게 여자분의 입장에서 상당히 레벨이 높아요. 절대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자로 생각하면 돼. 혼자 산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내 수도권에 산다고 치면 못해도 250 벌어야 돼요. 220에서 500. 근데 그 정도 직장이 쉽지 않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절대 쉽지 않아요. 통계청에 나와 있는 여자분들 중위소득을 보면 한 200만 원 초반 언저리예요. (200만 원) 초반 언저리를 벌다가 40대 되면서 200만 원이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200만 원 못 버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늘어나요. 그런데 서울에 살려면 200만 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돼.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분들 솔직히 말해서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월세 아닙니까? 월세. 나이 먹어서도 월세 부담 내야 될 거 아니야.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죄다 월세 아닙니까? 월세 한 60만 원, 70만 원 내죠. 거기에 생활비나 이것저것 하면 한 150 이상은 솔직히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일정 이상의 돈을 벌어야 돼. 그 이상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생활이 안 되죠. 빵꾸가 나죠.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결혼 못한 미혼 여자들이 수도권에 몰빵이 되어 있어. 일본하고 좀 비슷해. 일본이 아르포 터지기 직전하고 좀 비슷합니다. 일본도 제가 전에 얘기했죠.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이쪽이 몰빵이 되어 있었다고. 근데 이쪽은 또 집값이 비싸. 수도권 집값 비싸잖아요. 월세도 비싸죠. 근데 여기 많이 몰려있어. 그렇다고 여기 몰려있다고 능력이 막 출중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벌지도 않고 돈이 모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돼? 계속 월세 사는 거예요. 월세. 나이 먹어도 월세 사는 거야. 그리고 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왜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월세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 매면 내려가고 있지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월세는. 그러면 월급 이제 큰 돈 벌지 않은 분들은 계속 월세 부담 시달리겠죠. 그렇다고 내가 뭐 지방에 내려갈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이 안 나온 분들이 많이 있어. 그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결혼 시장에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출산율이 박살났잖아. 서울에 그렇게 많은 젊은 남녀가 사는데 막상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방보다 결혼 안 할 확률이 더 높고 혼자 사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야. 서울이 지금 출산율 평균치 다 깎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전국이 0.75인가 그런데 서울은 0.58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결혼 못한 남녀가 많다는 거겠죠. 객관적으로.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출산율이 계속 내려갈 거니까. 그럼 그분들이 40대가 되었을 경우 내가 다닌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나가리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을 헛돈 쓰면 안 되겠죠. 지금 놀러 다닐 때가 아니겠죠. 쇼핑할 때가 아니겠죠.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수 있는데 혼자 살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키워야 돼. 그만한 능력과 조건이 있어야 혼자 살아 즐거운 거지. 능력과 조건이 없이 혼자 살면 남자들 여자는 답 없어요. 생각보다 나이도 높습니다. 이게 나이 먹어서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